네, 이분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실장님, 탈원전을 한마디로 하면 땡땡땡이다. 어떻게 될까요? 녹색성장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적 절차,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적이고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민주적 정당성, 절차를 어긴 불법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원전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는 좀 해볼까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원전 정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기자님? 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초기부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뭐 신규 원전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백지화시키기도 했고, 그다음 신한울 3, 4기 건설을 허가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시켰고요. 또 원전 수명 연장 금지 원칙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17년에 제출한 그 고리 월성 한울원전 등 이제 국내 건설이나 운영 중인 원전 그 28개 예비해체 계획서를 계속 사전 심의해 오다가 최근에 검토를 거쳐 승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또 모순되게 2019년부터 원전 가동률을 높였다는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 공약을 했을 때와는 달리 원전 가동률이 높아졌다는 부분이 또 문제인데요. 기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전력 소모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력 구입비가 급증을 했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 탈원전 정책이 무색하게도 원전 가동을 늘렸습니다. 근데 또 설명을 하면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LNG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 구매를 늘리는 과정에서 나온 적자를 메꾸기 위함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0분 이해해서 취지는 이해한다고 치면 그럼 처음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상정해 놓지 않았던 건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탈원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뭐 그런 목표가 있다면 비용은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뒤늦게 비용을 중요시해서 정책을 바꿀 거면 그럼 애초에 그냥 원전 유지가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탈원전이든 뭐 점진적 감소를 하든 뭐 유지를 하든 이게 확실하게 스탠스를 정해야지 뭐 이게 더 유리하고 이게 또 해서 막 바꾸고 이러면 이건 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정부의 정책 때문에 국민들이 더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걸까요, 실장님? 실제로는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24시간 우리 기저부하라고 그러는데요. 기본적으로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두 개의 축은 화석 연료와 원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탈원전과 탈석탄 정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탈원전과 탈석탄을 통해서 추진하다 보니 실제로는 필요로 하는 전기 수요를 재생에너지가 충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는 밤이 되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전기 생산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탈원전과 탈석탄이 되는 상황에서 늘어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의 한 축은 뭐냐면 LNG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전력 공급하는 방식인데 이 LNG도 실제로는 화석 연료의 일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화석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문제,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 온실가스의 배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원전밖에 없고 실제로는 설비 규모라든지 이런 데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게 원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의 가동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나 겨울이나 여름 때에는 갑자기 늘어나는 피크치 전력 수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온도가 높아지거나 에어컨 등을 뭐 많이 쓰거나. 그렇죠. 갑자기 또 한파가 온다거나 하게 되면 전력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높아진 피크치만큼의 전력을 무엇으로 공급을 할 것인가인데 그거는 여유분의 여유가 있는 설비를 가지고 있는 원전이 투입되어서 그만큼을 메꿔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의 가동률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기자님 이 월성 1호기 폐쇄를 두고 감사원장이 중도 사퇴하는 일까지 일어났었죠? 아, 네, 그렇습니다. 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의안은 여기 계신 실장님께서 이제 몸 담고 계셨던 한수원에서 냈는데요. 이후 이게 이제 감사원으로 이 결정이 넘어갔고, 당시에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그 역대 최장 감사 기록, 역대 최장 감사 보고서 심사 기록을 쓴 그 월성 1호기 감사를 했었죠. 네, 이후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이유였던 경제성이 저평가됐고 정부에 입김이 있었다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었고요. 결국 사퇴까지 하게 되셨죠. 이 문제는 사실 원전 정책과는 관련이 없는 거지만 한수원에 직접 몸담고 계셨던 분으로서 이 사태는 혹시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원래는 이게 우리 에너지 전체의 에너지 기본 계획의 최상위 계획이 에너지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그건 이제 그 녹색 성장 기본법상에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녹색 성장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 기본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법적 의무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 법적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고, 그리고 전력 수급 기본 계획도 사실상 변경하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전환 로드맵, 일명 탈원전 로드맵을 국무회의에서만 다루어서 추진함으로써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법적으로 불법인 거죠. 그래서 법에 규정되어져 있는 의무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에너지 전환 로드맵, 탈원전을 추진했기 때문에 우선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민주적 절차성을 스스로 파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불법인 거죠. 그 불법성에 기초한 데다가 실제로는 이미 정부 스스로 우리는 운영 허가 기관, 정부 스스로 법적으로 운영 허가 기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로를 설계할 때에 이거는 얼마 정도를 가동하도록 정부가 그 기간을 설정을 해줍니다. 우리나라는 40년입니다. 40년을 하고 추가적으로 10년을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운영 허가 기간의 갱신, 라이센스 리뉴얼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갱신을 10년 동안 정부 스스로가 해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2년을 남겨놓고서 중단을 했는데, 그 중단을 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졌던 경제성 평가의 긍정 보고서를 다시 경제성이 없다라고 하는 두 번째 보고서를 조작하도록 모 회계법인, S 회계법인에다가 지시를 한 거죠. 그래서 원전의 이용률을 떨어뜨려서 경제성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근거를 도출을 해서 2년 남겨져 정부 스스로 10년의 그 운영 허가 갱신을 해줬는데, 그걸 오히려 더 2년을 남겨두고서 스스로 파기한 것이죠. 그것도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서. 그것이 문제가 됐던 게 바로 감사원이 지적한 경제성 평가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저도 그 현장에 있었지만, 저는 그 회의에는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한수원 본사 내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했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제 업무가 담당하고 있는 경영 개선 실장으로서의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심사 분석 업무입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심사 분석을 해서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 업무를, 심사 분석이라고 하는 업무를 담당했는데, 그런 것들도 들여볼 수 있는데 저는 그 회의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었죠. 그러고서 뭐 경영 개선 실장에서 다른 자리로 이동을 했고요. 그러고서 자연적으로 그냥 경주와 이별을 하고 빠이빠이 하고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기자님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는 또 몇 가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의 대안으로 이제 제시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신재생 에너지인데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약간 문제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거죠.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 곳곳에 정말 태양열 패널들이 많이 설치가 됐는데요. 이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이 뭐 많은 이익을 봤다 이런 기사들도 종종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실장님? 그 많은 측근들이 이익을 봤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가지지 못했는데 구체적인 증거 하나 사례가 있긴 했습니다. 그 이제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모 어떤 공사죠. 모 어떤 공사의 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이제 그 저수지라고 그러죠. 저수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그 업체를 자기가 아는 모 어떤 사람을 대표이사로 해서 그 업체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사례는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이익의 관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는 이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태양광 산업 생태계가 우리보다는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는 중국으로 결국은 그 이익이 흘러간다는 게 문제이고요. 이제 태양광 발전의 핵심은 뭐냐면 태양광 패널 전지죠. 그 폴리실리콘으로 만들어지는데 폴리실리콘을 만들 수 있는데 만드는 과정에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반도체 산업이 전기 다소비인 거 아시죠? 네. 폴리실리콘도 반도체의 일환입니다. 패널 자체가. 그런데 전기 다소비 산업입니다. 그러면은 태양광 패널을 만들기 위해서 드는 전기료가 전기 요금이 싸면 쌀수록 그 태양광 패널의 가격 경쟁력은 높아지겠죠. 그래서 중국의 태양광 패널이 가격 경쟁 면에서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소의 패널이 중국산이 많이 깔려진 겁니다. 그런데 그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데 드는 전기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가장 더러운 에너지인 석탄으로 만들어진 전기로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겁니다. 사실 돌려막기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RE100이라고 하는 그것도 그러면 RE100을 추진하는 데 따르는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전기가 어떤 전기냐? 그러면 그것도 재생에너지로 만든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답을 못하죠. 왜? 태양광 패널의 핵심인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전기가 석탄으로 만든 전력으로 그걸 만든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생에너지가 깨끗하고 친환경적이다라고 하지만 그거를 만드는 에너지가 미세먼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석탄, 중국에서 석탄으로 만든 그 폴리실리콘의 패널을 우리의 사냐를 뒤덮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이러니죠. 그리고 그 돈들이 어떻게 중국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좀 문제라고 합니다. 특정한 누구가 측근이 부정부패로 돈을 막는 그런 것도 없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 생태계가 투명하고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이어야 되지만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가장 문제인 거죠.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한 이슈고 더 관심 있게 우리들이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태양광 패널 이외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기자님? 네, 또 문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게 해외 원전 수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었고, 근데 다른 나라에 이제 가서는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력이 세계 최고니까 수주를 좀 해달라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없애고 다른 나라 가서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력이 뭐 세계 최강이니 우리가 너희 나라에서 원전을 뭐 짓게 해달라.
과연 뭐 이런 말이 설득력이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설득력이 안 들죠. 당연히 이게 나는 위험하니 사용하지 않고 너는 사용해라라고 하는 논리가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렇죠. 설득하기도 힘들고요. 호소력을 지닐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원자력을 발전시켜서 원자력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60년이라고 하는 길고 긴 시간이 필요로 했고요. 그래서 독자적인 기술로 확보를 해서 우리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의 바라카 원전에 수출을 해서 4기의 원전을 건설하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원전 산업, 원전 과학 기술이 수준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해외에 나가서 원전을 건설하고 운전하고 그 노하우를 그 사람들에게 전수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품 공급을 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까지 가지고 있어야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우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전을 최초에 설계했을 때에 운영을 하도록 허가해 주는 기간, 운영 허가 기간을 끝나면 해체를 해서 복원을 해줘야 됩니다. 자연 생태계로 되돌려줘야 되는데 그 해체까지 이르는 그렇죠. 실제로는 연구소에서 연구한 기술을 검증하고 실증하고 실증된 기술을 상용화해서 건설하고 운영하고 정비할 때마다 산업 생태계가 뒷받침해서 특정한 부품과 설비를 공급해서 교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운영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해체를 해서 복원을 시켜줘야 되는. 자연 상태로 복원하는 이 전주기가 갖추어진 나라가 세계에서 몇 개냐라고 하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나라는 원전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 어떤 나라는 원전을 채택했는데 독일처럼 완전히 탈원전한다. 라고 하는 관점을 보면 안 돼요. 왜냐? 그와 같은 전주기적 산업 생태계와 과학 기술을 가진 나라만이 원자력을 건설하고 운영하고 해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나라가 몇 나라 안 됩니다. 실제로는 미국도 산업 생태계가 붕괴했어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웨스팅하우스, GE 이런 데가 옛날에는 원자력 건설을 많이 했지만은 일부 산업 원전 부품 새로 신규 원전을 건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원전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 중소기업들이 끊겨버린 거죠. 산업 생태계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신규 원전을 건설을 하려고 하면 건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미국의 원전 건설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원전은 경제적이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생태계가 촘촘하게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바라카 원전,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전을 수주할 수 있던 거죠. 어떤 나라와 경쟁을 했냐면 원전 강국인 프랑스 같은 경우는 70%가 넘는 전력을 원전으로부터 얻습니다. EDF라고 하는 원전 회사가 그 독자적인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EDF와 한국 한수원, 한전 컨소시엄이 경쟁을 했는데 EDF 프랑스를 제끼고 우리가 했다는 건 그만큼 기술력과 경제적인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낸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와 같은 기술력과 뛰어난 산업 생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그걸 없애겠다라고 세계에다가 선언을 했어요. 그 선언문이 뭐냐면 탈원전이라고 하는 선언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모든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원전 국가에다가 한국은 스스로 탈원전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어떤 나라에 가서 우리 원전을 사용하라고 건설하는데 우리가
건설하겠다라고 하면 누구가 그걸 하겠어요? 이미 우리는 대세계적인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체코 원전이나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영국이나 이런 데서 원전을 건설하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할 수 있는 기술력은 있지만 뭐가 따라 붙어야 되냐면 원전 산업 생태계, 부품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산업이 생태계가 그대로 지속되어야 되는데 그 지속 가능해야 되는 중소부품사들이 특히나 창원에 있는 원전 중소기업들이 점점 문을 닫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원전을 가지고 와서 하는 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계속 의문을 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원전 산업 생태계를 지속해서 확보한 과학기술, 우리의 원전 과학기술을 유지해서 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정부가 고민해야지 이걸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구성되기가 정말 어려운데 정말 그게 60년 동안에 쌓인 기술입니다. 근데 단순히 요 몇 년간 탈원전이라는 걸 시도를 하면서 그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네요. 혹시 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 70%라고 하셨는데 네. 원전을 통한 정부가 70%가 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프랑스는 뭐 파리 기후협약 이런 것도 좀 떠오르고 기후에 관심이 많은 나라, 네. 뭐 신재생 에너지 쪽도 되게 발달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 프랑스 내에서는 그런 원전의 좀 비중이 높잖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한 반발이나 이런 게 뭐 부작용 이런 게 전혀 제기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국민적으로 수용을 하신 건가요?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제가 조사를 했던 바에 의하면 이제 원전에 대한 수용성이 우리보다는 훨씬 높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린피스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활동을 할지라도 환경단체가 활동을 할지라도 원전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투명성,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소통을 하는 거죠. 신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맡았던 업무 중에 하나도 원전과 관련된 원전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단체들에게 이해관계자들에게 끊임없이 정보를 제공해서 그 신뢰를 얻도록 하는 원전 정보 신뢰 프로그램을 확보하는가가 그 사회의 원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오기 전에 원전 정보 신뢰 센터를 만드는 걸로 하는 계획까지 수립을 해주고 제가 나왔죠. 정부 한국 그 시민들은 원전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걸로 봐야겠네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건 뭐 이제 원자력 업계에도 좀 잘못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에 대한 과도한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좀 바라보는 환경 시민 단체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아무래도 합니다. 바로 옆 나라인 일본에서 그런 사건이 터졌다 보니까 조금 더 불안감이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사회적 이제 수용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EDF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뜨거워진 붕괴열을 식히기 위해서 냉각수가 필요한데 그 냉각수를 원자력에서 활용하게 되면 물이 당연히 따뜻해지겠죠. 그걸 온수라고 하는데요. 온배수라고 그럽니다. 그 온배수가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그 온배수를 가지고 뭘 활용하냐면 채소, 원해에 활용을 합니다. 그 온배수의 온도를 가지고 유리 온실에 활용하고 기술에 활용하고요. 우리나라도 그 온배수를 가지고 양어장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나라에서 특정한 온배수로 가지고 만든 채소, 만든 꽃이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안전하다고 해도 국민의 신뢰도가 그렇죠. 그래서 기장 앞바다에서 나는 멸치는 먹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이상한 유언비어가 떠도는 게 기장 앞바다에 미역, 멸치가 있는데 거기에 삼중수소가 녹아있기 때문에 먹으면 암 생기고 죽는다라고 하는
이상한 유언비어까지 퍼지고 있는 게 우리의 사회적 수용성의 실상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와의 차이겠죠. 첨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냥 시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원전에서 나오는 이제 뭐 온배수 이런 네. 거는 전혀 방사능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온전에서 오랜 근무하신 분의 신뢰를 걸고 확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네. 13,000명 가까운 한수원의 직원들이 문제가 있었겠죠. 그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만 믿으면 되지 않아요? 실제로는 우리가 연간 대한민국 국민이 1년 동안 방사선에 자연 방사선 노출되는 게 연간 자연 방사선 연간 설량이 3mS입니다. 3mS 평균적으로. 근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미국의 콜로라도주의 덴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덴버는 높은 산 위에 존재하는데요. 덴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받는 자연 방사선 설량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암 발생률 그러면 방사선으로부터 노출된 피폭되어져 있기 때문에 암 발생률이 높아야 되겠죠. 그런 게 과학적이잖아요. 논리대로 이야기하자면 사람들이 방사선에 피폭되고 노출되면 암 발생이 높아지고 그거로 인해서 죽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덴버의 사람들은 암 발생률이 높고 사망도 실제로는 조기 사망률이라고 하죠. 평균 기대 수명 이전에 죽는 사람을 조기 사망률이라고 하는데 조기 사망률도 높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물론 높은 곳에 있어서 뭐 깨끗한 공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생각하는 건강에 대한 위험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죠. 인식의 차이가 정말 크네요. 이게 그렇죠. 알고 있던 거랑. 네, 이렇게 2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